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지 마세요. 이거 듣고도 한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킹아부부입니다. 자, 오늘은 반응이 가장 좋았던 헬스장 창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헬스장 창업을 하지 말아라는 주의긴 한데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저와 와이프는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샵을 할 건지, 헬스장을 할 건지, 뭐 여성 전용을 할 건지 컨셉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플러스를 시키셔야 돼요. 돈이 정말 많다 그러면 이제 뭐 상관없으시겠지만,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한 1000에서 최소 1000에서 2, 3천은 잡고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첫 번째. 이거는 이거 영업 기밀인데. 상권 조사를 할 때 독점이 될 수 있는지 반독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쟁센터와 어떠한 차별점을 둘 수 있는지 저는 가장 생각을 하거든요. 상권 조사를 할 때 주변 센터들을 좀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고 운동도 좀 해보시고, 여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차별화를 두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제가 옛날에 했던 방법인데 스타벅스랑 무리센터랑 거리가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하고 거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에는 백다방, 메가커피 이거 많이 드시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있냐, 출퇴근 시간에. 그걸 보셔야 돼요. 출퇴근 시간에 그걸 보셔야 되시고, 자, 원룸인지 주거지역인지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상권조사를 해서 맞춰 나가셔야 돼요. 타깃을 어떻게 잡을 건지 가장 중요하죠. 평소는 아까 말했듯이 PT샵 같은 경우에 30평에서 보통 크게는 한 100평까지는 하는데, 헬스장은 보통 최소 100평 이상이잖아요. 최소 100평. 중형이 150평이고 그 다음에 대형이 200평이 넘어가는 게 대형인데, 솔직히 지금 150평 이상 매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일반 상가를 보실 때 월세, 관리비, 그 다음에 보증금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건물에 하자가 없었는데 생겨요. 이런 경우도 운영하고 있다 갑자기 덜컥 생겨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가 공실이었다고 치면 여기 공실에 뭐가 있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프리세일을 할 때 이제 공사를 하면서 사업자를 내고 하는 거 다 알다시피 암묵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안 하는 데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암묵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나 프리세일을 할 거다 하시면 그냥 주변 센터보다 무조건 싸게 해야 돼요. 그래 회원님이 오시지. 주변 시세를 잘 파악해서 주변 시세보다 파격적인 이벤트를 하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9,800, 9,000점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요. PT는 거의 손을 안 대요. PT는 뭐 거기서 거기. PT까지 만약에 프리세일 할 때 PT 가격을 만약에 낮춘다 그러면 오픈하고 선생님들 수업할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선생님들 수업료가 뭐 예를 들면 PT를 100명을 끊었다고 칠게요. 프리세일 할 때. 그러면 이게 타산이 안 맞아요. PT가 낮춰버리면. 그러면 이제 계속 한 4, 5개월 정도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프리세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센터의 가격을 보고 PT 가격을 낮추지 말고 회원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격적으로 할인을 하면 회원을 조금 유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단 요즘은 프리세일이 잘 안 된다는 거,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저만의 기준이라고 하면 오히려 경력 있는 선생님보다 신입 선생님이 더 좋아요. 경력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눈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력 있는 선생님들은 고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센터의 색깔을 입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는 선생님보다는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을 좋아해요. 물론 경력이 많은데 저희랑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좀 해보니까 저랑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그닥 이렇게 맞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잘 아셔야 될 게, 헬스장 창업하실 때 경력이 많다고 해서 수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 수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신입 우리가 뽑잖아요. 저희는 무조건 3개월 수습이에요. 3개월 동안 그 선생님의 능력치를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는, 만약에 3개월치 동안 그 선생님한테 정말 멘토가 붙어서 가르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력이 1, 2년 있는 선생님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센터가 어느 정도
지속적인 이제 관리, 청소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하냐가 첫 번째죠. 근데 솔직히 청소는 직원들만 있으면 안 돼요. 대표가 와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저기 있는 쓰레기가 내 눈에는 보이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을 저걸 보고 가만히 놔뒀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이 몰라요. 저기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센터의 청결 상태를 대표님들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약에 나는 뭐 프랜차이즈 많이 하고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르셔서 한번 꼭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지금 저희가 학위 이제 부천 2개를 하고 있는데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근데 스터디를 할 때 잘 하셔야 될 게 대표님들이 직접 나서서 스터디를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각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올 수 있게 주제를 자기들이 정해서 그때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언, 그리고 저희 매니저들도 경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언,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잡게 되면 수익 구조를 한 2개월, 3개월 만에 한번 내보셔야 돼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 직원 급여 나가죠, 월세 관리비 나가죠. 짜잘구리한 것들은 오픈 초반에 진짜 많이 나가요. 막 청소 도구 뭐 나가고 계속 살기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한 3, 4개월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사고 나는데, 그러면 이제 4, 5개월부터는 내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쫙 파악해서 다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엄청나게 헤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한 번 더 보시면, 대표님들이 보시면 내가 놓쳤던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못하면 이제 안 해야 되죠. 제가 가장 중요한, 이거는 저희 와이프랑 저희 하연이랑 좀 갈리는 부분인데, 저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 중에 진짜 운동 좋아하시고 손생활 하시는 분들은 브랜드를 절대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머신마다 브랜드를 가지고 오세요. 자기가 좋아하고 써본 것들, 진짜 괜찮은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거지, 정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각자의 기구의 특성에 맞게 한다는 거.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주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지 마세요. 머리 보이죠? 흰 색깔. 흰머리 보이죠? 흰머리. 저 헬스장 오픈할 때 대표 되기 전까지 흰물이 거의 없었어요. 이거 듣고도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신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